의사표시를 받아줄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경우 누구로부터 기망을 당했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면 제3자의 사기 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상대방이 없다면 보호할 상대방의 신뢰도 없으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동일시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의 수족과 같으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념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진실을 숨기고 침묵을 지킨 경우 이는 적극적인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침묵도 일정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의 직상 알려줄 의무를 저버린다면 신뢰관계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속임수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동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사기는 속아서 사야지라고 마음먹고 사겠다고 말한 것이므로 겉과 속은 일치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의자를 기망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외에 반드시 표의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려는 기망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기망자에게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126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임의대리권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기본 대리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심지어 복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지문입니다. 대리인이 수행한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리권을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이었던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제129조는 존재했던 대리권이 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자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리 제도의 근간이 무색해집니다.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이며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전적인 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원칙을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는 표현 대리 행위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아예 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의 특정 부분이 무효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가치 있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전부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사라지고 취소권자가 취소나 추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 강박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3년, 법정 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라는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 및 통설에 따른 행사 기간의 중첩적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소멸 기간은 권리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제척 기간이 아니라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는 제146조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나 중단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46조의 기간 내에만 이루어진다면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재판상 재판 외 행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의사표시만 도달하면 됩니다.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입니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와 의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상속하고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149조에 따르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권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행위에 붙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조건만이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남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그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떼어내서 유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제 조건이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법률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로 본다. 틀린 지문입니다. 해제 조건이 불능이라면 효력이 사라질 일이 없다는 뜻이므로 그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합니다. 기한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의 명문 규정입니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 법령이나 재판상 처분 또는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 민법 제155조 규정입니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등 공적인 법률 관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기간 계산법은 보편적인 원칙이므로 공법 관계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부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